시범 문제 1, 2, 3 연속으로 갈 거예요. 1번부터 가볼까요? 자, 그림과 천장에 실로 연결된 물체가 경사각이 30도인 빗면에 모여서 정지해 있다. 자,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힘은 두 개예요. 실질적인 힘은 1번. 실질적인 힘이에요. 중력. 그리고 2번 장력, 실에 의한 장력. 물론 장력 역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일단 중력, G 말고 W라고 할게요. 무게니까 중력과 장력에 의해서 설명되는 녀석들이다. 심지어 이 WT 역시 W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애니까 얘만 알면 끝나겠네. 근데 얘는 뭐 mg니까 그렇다 쳐. 그럼 이제 얘네들이 각각 어떠한 기하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좀 해봅시다.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건 빗면 방향과 빗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새롭게 뭘 해줘라. 빗면 방향과 빗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새롭게 XY 좌표계를 설정해줘라. 설정해줘라. 근데 얘를 X를 위로 할지 아래로 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져요. 그쵸? 근데 표기상 X가 위로 가는 게 조금 더 깔끔하긴 해. 자, 저렇게 설정하고 이제 이 친구들한테 작용하는 각도들과 작용하는 각도들과 중력이랑 뭐 여러 가지 힘들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봅시다. 자, 일단 수직항력. 어디로 작용해? 빗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수직항력이 작용해. 두 번째, 장력. 장력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장력은 지금 빗면에 대해서 몇 도야? 지금 장력은 빗면에 대해서 몇 도야? 45. 45도야. 45도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45도예요. 즉 우리가 지금 X, Y 좌표계를 그렸을 때 장력은 지금 45도야. 어마무시하게 작용하죠. 수직항력 90도야. 자, 중력. 어디로 어떻게 작용하겠다? 자, 중력은 연집 아래로 작용하는데 W라고 할게요. 중력은 연직 아래로 작용하는데 XY 좌표계를 새롭게 그려놨을 때는 4, 3 분면에 있죠. 4, 3 분면에 있고 이루는 각도가 30도. 맞나요? Y축과 이루는 각도는 30도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될 거는 이 물체가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죠. 즉 알자 힘은 0이고 각각 fx 성분들과 fy 성분들은 전부 합이 0이다. 자, 좀 지키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눠봅시다. What the N이네요. What the N. W T 노말 플러스 수직항력. 자, 수직항력은 X 방향 성분이 0이죠? 0이네요. 대입할 필요 없습니다. Y 방향 성분 0 아니죠? 그대로 적으면 되겠네요. 자, 중력 X 방향 성분 1번 W 코사인 세타, 2번 W 사인 세타. W 사인 세타다. W 사인 세타죠. W는 M 곱하기 G. 따라서 mg 사인 세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X 방향이 오른쪽 방향 플러스로 설정했으니까 마이너스예요. 자, 장력. 장력의 크기를 t라고 했을 때 t 곱하기 코사인 45도. 코사인 45도.
아, 내 세타가 지금 여기서 얼마죠? 30도네요. 30도. 코사인, 사인 30도와 코사인 45도. 자, 그러면 fx. 왼쪽에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자, fx는 2분의 루트 2t 빼기 코사인 30도면은 2분의 루트 3이죠? 아닌가요? 아니지. 2분의 1이구나. 2분의 1 mg. 얘가 0. 따라서 실이 잡아당기는 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실이 잡아당기는 힘은 T는 2분의 루트 2 mg. 이렇게. 자, 이제 y방의 성분 해봅시다. 자, W. 중력에 의한 y방의 성분은 크기가 mg에다가 뭐를 곱한 거? 코사인 세타.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30도가 되겠네요. 근데 마이너스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죠. 자, 장력에 의한 거 위로 사인 45도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결론. Fy는 n 더하기 2분의 루트 2 t 빼기 2분의 루트 3 mg다. 맞죠? 맞나요? 네. 자, 근데 2분의 루트 2t면은 2분의 루트 2 mg에다가 2분의 루트 2 곱한 거네. 그러면은 2분의 1 mg네요. 즉 수직항력 플러스 2분의 1 mg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mg는 0이다. 따라서 수직항력은 이항해주면 되네요. 2분의 1 루트 3 마이너스 1 mg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모든 힘을 구했으니까 중력의 빗면에 달하는 성분 2분의 1 mg다. 빗면에 달하는 성분 2분의 1 mg다. 맞고, 자,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2분의 루트 2 mg다. 맞네요. 자,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즉 수직항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직항력 2분의 루트 3 mg가 아니라 2분의 루트 3 mg 마이너스 mg 2분의 1 mg, 즉 2분의 1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하기 mg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mg. 이것은 땡이네요. 자, 어려운 문제는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푸는데 엄청 어려운 난이도를 요구하진 않는다. 아마 45도랑 30도라고 하는 각도 때문에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15도의 각도, 75도의 각도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걔네는 사인 구하기 어렵잖아. 나눠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보통 막 47도, 23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 코사인 세타의 값, 사인 세타의 값은 보통 알려주는 편이에요. 풀면서 내가 풀이할 때 적는 게 좋을 것 같아. 다 했어요? 다 적었어요? 넘어가 될까? 딱 개념만 있네. 자, 물질 작용형 수직항력은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 자, 이거는 여러분들 낚으려고 넣은 문제예요. 자, 수직항력은 이름에 수직이 있죠. 항상 수직입니다. 자, 수직항력은 항상 90도예요. 누구랑? 면이랑 90도예요. 자, 천장이 연결된 실과 빗면이 이루는 각도. 즉, 자, 여기 각도가 45도였는데 여기 각도가 45도가 작아지게 되면 수직항력의 크기도 작아진다. 맞나요? 아닙니다. 왜? (2분의 루트 3 mg를
2분의 루트 3 mg를 수직항력과 누가 t의 y 성분이 차지하는 건데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져야죠. 그쵸? 그래서 땡입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빗면에 의한 힘.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즉, 수평면이 물체에 대해 작용하는 힘은 수직항력이다. 맞나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물론 뉘앙스 차이를 좀 주의해야 돼요. 알겠죠? 뉘앙스 차이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와 조심. 주시 말고 조심. 자, 2번. 야매로 푸는 방법이 있고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야매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실 P가 잡아당기는 힘과 실 Q가 잡아당기는 힘을 더하고 내가 여기에 중력까지 더했을 때 0이 돼야 된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하는 거 있고 수직 방향으로 하는 게 있는데 수평 방향 말고 수직 방향 먼저 해봅시다. 수평 방향이 더 편하겠네요. 자, 수평 방향. 자, 수평 방향 작용하는 힘은 사인 30도네요. 2분의 1하고. 그 다음에 60도에 실 TQ에 작용하는 힘 사인 2분의 루트 3 곱해주면 되겠네요. 네. 얘를 빼준 값이 0. 따라서 TP는 루트 3 TQ. 그쵸? 두 번째, 더블 여기 곱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여기서 더할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빼줄 겁니다. Y 성분은요. 그쵸? Y 성분은요. 그럼 얘는 앞에서 2분의 1 했었으니까 X 성분은 2분의 1 했으니까 Y 성분은 2분의 루트 3 해주고 얘는 2분의 루트 3이었으니까 2분의 1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내가 얘를 이제 TQ로 묶자. TP는 루트 3 TQ야. 그쵸? 그럼 얘는 2분의 3 TQ가 되네요. 결론. 이 TQ는 W다. TQ는 mg네요. 맞나요? 아니죠. 2분의 1이죠. 자, TQ는 2분의 1 mg. TP는요? 얼마? 2분의 루트 3 mg. 그쵸? 맞나요? 자, 이렇게 한 게 야매로 하는 거예요. 야매로 했을 때 풀이 보니까 좀 쌤이 말하면서 적어가지고 좀 걸리긴 했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뭐 10초, 10초 너무 빠르고 30초, 40초, 1분 안에 뚝딱 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죠?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심화하고 적겠지. 자, 이제 정석적으로 풀어봅시다.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지금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은 우리가 항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X방향과 Y방향으로 나눠서 생각해 주는 겁니다. 왜? 서로 수직인 힘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더더욱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P랑 Q랑 W, 즉 무게를 각각 표현을 해봅시다. 이제 그냥 P, Q, W라고 할게요. P 그 다음에 Q W. 자, PQW. 이제 얘네들을 더해줄 겁니다. X방향과 Y방향.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말해주는 각도가 각각 몇 도씩인지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가 60도고요. 여기가 30도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진이? 맞네요. 그러면은 P랑 Q랑 더해서 W가 될 건데 봅시다. 그럼 여기 각도는 60도. 따라서 X방향과 Y방향 나눠야겠죠.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을 F라고 했을 때 Fx는 P, Q, W로 나눠서
보자. W는 0이고요. P는 60도, Q는 30도예요. 그래서 P 곱하기 코사인 60도, 여기는 Q 곱하기 코사인 30도. 근데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렇죠? 다음에 FY는 P는 지금 60도. P 사인 60도. 다음에 Q 사인 30도. 얘네 두 개는 더하고 마지막으로 W는 마이너스 MG를 해주면 되겠네요. 이제 얘네가 각각 0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P는 Q의 3배, 루트 3배다. 그리고 여기서 이 Q는 1mg다라고 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P는 루트 3Q다. Q는 mg의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XY 좌표계를 그려서 해주는 게 참 좋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 경사면인 경우에는 이 XY 좌표계를 그릴 때 경사면인 경우는 경사면 방향을 X가 되게 XY 좌표계를 그리고요. 경사면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중력의 방향을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설정하는 게 편해요. 내가 XY 좌표계를 설정할 때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방향을 X 방향으로 또는 뭐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경사면이 아닌 경우 중력의 방향을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오케이? 선생님 굳이 말하면 할 수 있어요? 있어야 돼요. 자, 개념 확인해 봅시다. 실피를 끊었을 때, 자, 물체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아닙니다. 왜? 얘 있죠. 얘 있죠. 그쵸. 그럼 물체 작용하는 여기 각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기 세타라고 할게. 세타라고 할게. 즉, 이게 무슨 소리냐? 실피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물질 작용하는 알테림은 어떻게 돼요? 물질 작용하는 알테림은 어떻게 돼요? 얘랑 얘의 합력 아니야? 그렇죠. 뭐 지금 여기서 벡터를 그린다고 치면은 새로 만들어진 합력은 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얘가 각도가 여기 각도가 작아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CQ가 이루는 각도는 이렇게 커지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자, 그러면은 새로 만들어진 힘은 F1과 F2를 비교하면 F2는 작아졌네요. F2는 작아지겠네. 작아지겠네. 얘네가 180도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쵸? 작아지겠네. 작아졌네. 힘의 방향도 바뀌었고 힘의 크기도 달라졌으니까 직선 운동도 아니고 등간속도도 아니니까 당연히 X입니다. 자, 이렇게 실 하나에 매달려서 물체가 왔다 갔다 왕복 운동하는 것을 우리는 진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얘 진자 운동이에요. 실 하나 끊으면. 자, 2번 물체의 질량이 커지면 둘 다 커져야죠. 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P랑 Q는 루트 3배, P는 Q의 루트 3배. Q는 중력의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커지면, 즉 질량이 커지면 실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둘 다 커져야죠. 둘 다 커져야 돼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실 P가 잡아당기는 장력, 실 Q가 잡아당기는 장력은 서로 힘의 평행 관계다. 맞나요? 맞습니다. 자, 앞에서 그림으로 그렸을 때 좀 쉽게 넘어가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내가 벡터를 그렸었는데 P랑 Q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W가 되는 거예요. 또는
PQW를 잇는 PQW의 벡터를 모으면은 닫혀있는 삼각형이 돼요. 이게 평형 상태일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즉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해. 걔네들을 전부 모아서 합치잖아요. 그러면 닫혀있는 다각형,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다각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힘이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마구잡이로 돼 있어. 근데 얘들 다 닫고 와. 그러면 얘네가 닫혀있는 사각형 형태가 돼야 돼요. 다시 내가 원래 방향으로 돌아오는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생각보다 꿀팁이긴 해요. 물론 당장 이래 쓸 곳은 없을 텐데, 없어야 되는데 나온다면 저렇게 되겠죠. 일단 선택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그림과 같이 물체에다가 나란한 미 방향으로 F인 크기로 힘을 잡아당긴 경우, 두 번째, 내가 물체 B를 연결해서 잡아당기는 경우 가랑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같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와 나의 상황에서 A의 가속도 같다. A의 가속도 벡터라고 할게요. 가속도 벡터는 같다. 근데 얘는 뭐랑 똑같아? 논리적으로 동치가 내가 여기다 지그를 곱해주면 R자 힘이 되는 거니까 A의 R자 힘은 같다. 얘를 확장하면은 가와 나의 상황은 같다예요. 가와 나의 상황은 같다. 내가 여기서 F로 잡아당기는데 물체의 작용은 R자 힘과 내가 저기서 물체를 도로로 연계해서 B라고 하는 물체에 의해 받는 힘을 고려해주면은 두 상황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봅시다. 자, 가 상황에서 물체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중력에 의해서 빗면 아래 방향으로 받는 힘이 있을 거고요. 내가 F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힘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F라고 하는 힘과 중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네요. 정사면에서 반대 방향이네요. 중력의 방향을 빼주면 된다. 그러면은 MAG에다가 코사인 30이에요, 사인 30이에요. 중력에 의한 R자 힘은 중력은 사인 30이에요, 코사인 30이에요. 사인 30이죠. 사인 30도. 즉 F-MA 2분의 MAG 한국과 같다. 자, 나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역시 FA는 뒤에 있는 녀석은 똑같아요. A에 의한 힘이잖아. 자, 앞에 있는 녀석은 누구야? B에 의한 중력이죠. B가 이렇게 작용하는 거잖아. 실질적으로 이 나 상황에서 작용하는 힘은 B의 중력, 그러니까 경사면에서 작용하는 B의 중력과 경사면에서 작용하는 A의 중력을 빼준 거야, 서로 빼준 거야. 그 얘기입니다. B의 중력과 A의 중력을 빼준 겁니다. 그게 이 물체 전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잖아. 물체 전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라고. 자, 따라서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B가 잡아당기는 힘이죠. B가 잡아당기는 힘. B가 잡아당기는 힘 맞나요? 맞아요? B에 의한 맞나요? 장력이 아니고. 자, B랑 A가 연결된 장력에 의해서 A가 잡아당기는 힘은 맞아. B에 의한 힘이 아니라. B는 지금
장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A 역시 장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걸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이 친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가랑 나의 상황은 같다라고 했지 이 친구에다가 사인 30도를 곱한 게 F라고 하는 얘기는 없었어요. 낚이면 안 돼요. 실의 장력까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장력까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봅시다. 이 친구가 3분의 1 mg일 때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하나 찾기가 참 곤란하죠. 곤란해요. 근데 우리는 이 친구한테 작용하는 알짜이를 일단 한번 봅시다. 여기서 작용하는 그 뭐냐 일단 F는 PBA랑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체 전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구해줘야 되는데 물체 전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FB라고 하지 말고 MBG 곱하기 사인 30도 마이너스 MAG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 MB 마이너스 MA G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닌가요? 알짜임은 이거야. 물체 전체에 작용하는 알짜임. 자, 물체 전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쟤를 전체 질량에서 A랑 B가 서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눠줘라. 자, 가속도는 알짜 힘을 뭐로 나누고 전체 질량으로 나누고 그러면 2분의 1 전체 질량 A 더하기 B의 질량 빼기 MB 마이너스 MAG가 되겠네. 자, 마지막으로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A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A의 질량이네요. 그렇죠?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대입해주면은 벅차. MA 플러스 MB 곱하기 2분의 MA 곱하기 MB 마이너스 MA G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를 A랑 B의 상황이 같다고 했으니까 가랑 나의 상황이 같았으니까 나에서 구한 거를 A에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에서 구한 걸 A에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 나에서는 F의 작용, A의 작용 알짜임은 F 빼기 2분의 1 mg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F는 2분의 1 mg, 정확히는 9분의 1 MAG 더하기 2분의 MA 곱하기 MA 플러스 MB 곱하기 2분의 MB 마이너스 MAG다 라고 하는 수식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자, 정리. 뭐 이렇게 복잡하나? 그쵸? 공통된 녀석들끼리 묶어봅시다. 2분의 1 MAG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쵸? 2분의 1 MAG는 똑같이 묶이고요. 여기 이제 지워줄게. 더러우니까. 1 플러스 MA 플러스 MB 분의 MB 마이너스 MA. 그쵸? 자, 얘는 MA 플러스 MB 분의 MA 플러스 MB예요. 계산해주면 2분의 1 MAG 곱하기 MA 플러스 MB MA 플러스 MB
MB분의 MA 플러스 MB분의 MA MB G가 된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MB가 얼마? M이에요. M. MB가 M이에요. MB가 M이에요. MB가 M이고 F가 3분의 1 Mg면 F가 3분의 1 Mg면 F는 3분의 저게 3분의 1 Mg면 MA는 얼마가 돼요? 얘가 M 일 때 여기가 3분의 1 Mg래요. 계산해볼까요? 계산 해주실래요? 2분의 1 M? 네. 자 그럼 대입해볼까요? 2분의 1 M을 대입해주면은 여기 위에는 2분의 1 M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2분의 3 M제곱이 되겠네요. 네. 그쵸? 그럼 2분의 1 남는데? 안 되는데? 뭐 2분의 몰라요. 자 그러면은 시우지가 때문에. 대입해봅시다. 자 어디 봅시다. 2분의 1 넘겨주면은 3분의 2 mg. 어차피 오른쪽에 m이랑 g가 있으니까 mg가 다 날아가죠. 그렇죠? 얘는 m a분의 m 더하기 1. 잠깐만. mg 붓고. 위에 굳이 mg 붓을 필요 없구나. ma 플러스 m ma가 되네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어? 네. 맞죠? 그러면은 MA는 2M이 된다. 맞나요? 네. 말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왜? 왜 말이 안 돼요? 여기가 2M이에요. A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했어요. A는 B보다 질량이 커질 수 없어요. 거슬다는데. 아니. 우리가 잘못 대입했다는 거지. 내가 뭔가 계산 실수가 있었던 거 같죠? 이거 더하면은 2MB죠? 2분의 1이 남으면 안 됩니다. 2분의 1이 남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2분의 1이 맞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이 맞네요. MA는 2분의 1 M. 따라서 A의 질량은 2분의 1 M이 될 거고요. 자, 가속도 A는 어디 갔어요? A 내가 아까 구해놓은 거. 여기 3분의 1 mg.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mg 하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인 12분의 1 mg. 얘를 질량 2분의 1 mg로 나눠주면 2분의 1로 나눠주면 가속도는 6분의 1 g가 되네요. 자, 사실 어려운 문제보다는 접근하기가 빡셌죠. 자, 쌤이 어떻게 접근했죠? 여기에 F 작용하는 알자인과 여기서 MB에 의한 장력에 의한 알자인과 서로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장력을 먼저 구해라. 장력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F를 B에 대한 식으로 전개를 해라. 그 얘기했죠. 자, 개념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물체를 연기하는 실을 끊었을 때 A랑 B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서로 다르다. OX가 서로 같죠. 왜? 각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MA sin 세타 G, MB sin 세타 G죠. 근데 여기서 세타가 둘 다 상식적으로 똑같은 거야. 같다. 2분의 G, 2분의 G. 서로 같다. 자, A의 질량이 M보다 크면 나에서 A는 A의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한다. X. 왜 X죠? 등 가속도. A의 질량이 M보다 크면은 알자 힘은 2분의 1 MH 빼기 2분의 1 MG가 돼서 A의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A와 B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에 되게 하는 질량은 M이다. 네, M 맞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역학과 에너지를 하면서 물리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네,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과제는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거